어떤 물인가요? 여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 안에 있는 수은교 쪽에 천의 명당수가 있어요. 이 물은 호랑이가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해서 이렇게 누워서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 마시는 형국이거든요. 호랑이는 물을 마실 때 꼭 아무 물이나 마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장 좋은 물, 가장 기가 센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 물은 바로 호랑이수라 해서 기가 엄청나게 센 물이 나와요. 요새 이렇게 오면서 봤지만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음용 불가라고 나오잖아요. 특히 물도 요렇게 돌아가는 물, 그러니까 이 안으로 돌아가는 물은 아무리 수질 검사에서 좋다라고 나와도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항시 물은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물을 마셔야지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요 호랑이가 물을 마시는 형국도 보면 물이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와 보셔요. 예. 이게 호랑이 얼굴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예. 이게 호랑이 얼굴이고, 호랑이가 얼굴을 이렇게 디민 상태에서 이렇게 핥아 마시는 형국이에요. 물 했을 때 보면 이 물은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요. 이것도 엄청 세요. 레벨 측정을 한다면 1억 레벨, 2억 레벨, 딱 2억 레벨 나와요. 와, 물이요? 예. 그러니까 2억 레벨 정도 나온다는 건 엄청 센 거예요. 물 자체가. 그러니까 기가 없는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2억 레벨씩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엄청 세다는 거 잊지 마셔요, 이게. 그리고 이게 대전에서 명당수가 나오는 게 제가 찾아냈지만 대전에서 제가 지금 3군데밖에 못 찾아냈어요. 좋은 약수와 나쁜 약수를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첫째가 좋은 약수를 구분하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산에서 과연 약수를 마실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잘 늙어요. 그럼 어느 약수를 마셔야 될까요? 젊어지는 약수를 마시죠. 젊어지는 약수가 과연 어떤 약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선이 잘 먹는 게 뭐죠? 불루초요? 신선들이 맨날 쓸어서 먹는 거. 솔잎. 솔잎이요. 뭔 신선초가 나와요. 신선초.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먹으려고요? 그래서 솔잎을 옛날 신선들은 항시 쫑쫑쫑쫑 씻어서 물에 불린 쌀하고 같이 해서 오물오물 씹는다던가, 그 다음에 솔잎을 항시 물에다 넣고 마신다던가, 이게 바로 신선들이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기는 너무 불편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면 산에 소나무가 많은 데에서 나오는 약수는 바로 안 늙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선들이나 그 산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잘 안 늙고 건강한 이유가 대다수가 약수를 마시는데, 그게 바로 거의 다 보면 소나무가 많은 데서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산은 바로 잘 안 늙어요. 그 다음에 참나무가 많은 산에서 마실 때는, 물을 마실 때는 오히려 몸에 모든 중금속을 다 해독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양약을 많이 먹었다, 내가 불필요한 화학 일을 많이 했다 할 때는 오히려 참나무가 많은 산에서 약수를 길러 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기가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기가 안 좋은 물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물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데 찌끄러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걸러내면 깨끗하니까요. 그리고 물은 항시 사계절 이 정도를 유지해요. 좋은 약수는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이 많고 비가 없다고 해서 물이 적고, 이런 약수는 드시지 마세요. 비가 왔을 때 약수가 많고 비가 없을 때 약수가 없는 것은 대다수가 다 건수물이라 그것은 대장균 오염이 심각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약수도 비가 내린 다음에는 거의 7일간은 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7일이 지나야지만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나쁜 약수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요? 첫째가 나쁜 약수를 마실 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바위에서 나타나요. 나쁜 약수는 바위에 그 구리 성분이 많아요. 구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구리가 그 썩은 것처럼 녹이 슬어버려요. 그런 데서 나오는 약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런 약수를 드시게 되면 나중에 이따이따이 병이라는 게 걸려요. 일본에서 미국에 의해서 원자탄이 폭파가 되고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네들은 그 약수를 마시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원자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살을 파고들고 신경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아야야 해갖고 이따이따이, 일본 말로 이따이따이가 아야야거든요. 그래서 이따이따이 병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현재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따이따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항시 바위를 보고 이끼가 낀 건 상관이 없지만 요런 식으로 약간 동이 희석된 거거든요. 이게 요런 색상, 녹색, 이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체 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몸에 구리 성분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예, 이거는 이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이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요게 아니라 실제 돌에 동이 썩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이 녹슬으면 푸른색으로 녹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돌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데는 물이 아주 귀해요.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첫째 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런 돌이 있다는 건 수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은 곧 이 산의 기가 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어디를 갈 때 이런 돌을 찾는 게, 이런 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거는 이 압축에 의해서 결정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전 단계, 그러니까 더 고열로 인해서 더 압축이 됐다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잘하면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루비나 사파이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 이런 돌이 있어야지 보석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몰라 여기서 사금 채취하면 여기도 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약수 중에서도 병에 따라서 예. 약수를 마시는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무도 중요하지만 약수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풀이에요. 약풀이 맞냐, 쑥이 맞냐, 여기에 쑥산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엄나무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약수가 결정돼요. 그럼 그 약수를 마시면 아주 몸에 이롭고 건강하겠죠. 돌에 있는 금속, 그 다음에 흙에 있는 약성, 그 다음에 이 풀에 있는 잡초에 있는 약성들에 따라서 약성이 다 달라져요. 결국 그 물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비가 내리면 그 나무들이 다 빨아먹어요. 그럼 이 소나무에 들어가면 송진하고 어울린 물이 나와요. 송진하고 어울린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이 됐을 때 인간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나무가 많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오리나무는 이 간해독제거든요. 간해독제에 가장 탁월해요, 오리나무 자체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오리나무가 빨아먹고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간이 엄청 건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생강이나 어떠한 독을, 그 유황 성분이 많이 나오는 물, 그런 물들은 몸에 들어가면 이 염증들을 다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도라지가 많은 산에서 나오는 물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좋아져요. 도인이라고 할 정도면 이 나무를 보고 물을 마실 줄을 알아야 돼요. 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느 나무 산에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 산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이건 비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신의 단계라, 그래서 이런 거는 도사들한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거짓 도사들이 안 나오게끔 아예 뿌레기를 박아버려야 돼요. 하도 뭐 거짓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거의 도사들이나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정진하여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사들이 어떻게 신을 받고서 어떻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지. 무속인들은 신을 받고서 하는 거라 신을 꼭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그런데 도사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정진하여 스스로가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이 산에 나는 나무를 보고 내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물을 이렇게 나오는 약수로, 특히 명당수를 마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요 약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호랑이가 이렇게 마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얼굴 여기 부분이 이게 바로 바위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호랑이 얼굴이에요. 용 얼굴하고 호랑이 얼굴이 차이가 있어요. 꼭 호랑이다라고 하면 제가 호랑이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마세요. 용이다라고 해서 용이다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호랑이의 특징을 봐야 돼요. 호랑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풍수에서 볼 때. 바위가 많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호랑이 특징은 대가리가
동그래요. 용은 길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바위로 이루어졌고 여기 정확하게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코, 호랑이 코거든요. 여기가 요 앞에 나온 거 있죠. 여기 예를 들면 이게 호랑이 코예요. 이게 예 코고 이게 눈이고 저게 눈이에요. 그리고 호랑이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는 형국이에요. 이제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콧등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코가 용코냐 호랑이 코냐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엄연히 용코는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용코는 돼지 코와 같아야 돼요. 용이 최고 싫어하는 동물이 뭔 줄 아세요? 돼지가 아닌가요? 왜 싫어할까요? 그게 극이잖아요. 상극이잖아요. 아니 왜 상극이냐면 왜 원진살이 들어가냐면 재수없게 왜 이 엄청나게 잘난 내가 하필이면 저 돼지 코를 닮았는가 하고서 맨날 코를 가리고서 엉엉 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돼지를 용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코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코 형태가 들창코인가? 들창코면 여기가 바위가 하나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위가 없어요. 이걸 형극론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호랑이 얼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가 물을 마시는 형극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귀한 물이 나오는 거. 이걸 바로 어떤 물일까요? 호랑이 하면은 뭘 상징하죠? 칠성이요. 호랑이는 칠성신이에요. 그래서 산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여기에 산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산신 자리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우백호여서 힘을 상징하고 권력도 상징하고 하지만 실제 호랑이가 상징하는 건 칠성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동이족 거라는 뜻이에요. 동이족의 신물이라는 뜻이죠. 그 신물이 바로 칠성운을 갖고 있는 신물이 마시는 물.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은 1억 레벨, 2억 레벨, 2억 레벨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꼭 수맥은 있는 법이에요. 여기서 보면 꼭 이 호랑이 물이 있으면 여기가 명당수거든요. 여기도 명당이고요. 꼭 그 물은 지하수는 꼭 명당에서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명당이 나오다가 여기서 흉당으로 변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지하수 팔 때 명당하고 흉당 교차점에서 파라고요. 바로 꼭 여기 명당이고 여기 흉당이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물이 얼마나 대단한 물인가를 보여드릴게요. 왜 산에다가 물을 이렇게 저기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엄연히 물을 뿌렸어요. 흉당이 명당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이 물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명당으로 바뀌어요. 기 측정을 하는 거지. 금방은 흉당으로 됐었는데 예. 물을 뿌리고 나니까 다시 물 기운에 의해서 명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 여기가 지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흉당 나와요. 여기. 물이 없는 데는 지금 흉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물 한번 회장님이 물을 떠서 여기다 뿌려 보세요. 예, 여기다 쫙 뿌리세요. 골고루. 됐어요. 아까 엄연히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요. 물이 많을수록 이렇게 돌아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지금 물 기운에 의해서 지금 기운이 바뀐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기운이 세다 보니까 예. 바로 명당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명당수를 받아서 왜 위에다 올려놓고 어머니들은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요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산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저고산의 산신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요 물을 마심으로써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뿌렸을 때는 약간 의심적이나 회장님이 뿌렸어요. 그럼 여기 기 없는 사람이 만약에 뿌릴 때는 어떨까요? 기 없는 분이 뿌렸을 때 과연 이 현상이 날까요? 지금 회장님은 기가 너무 세서 또 의심스러워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저 물 좀 받아서 여기다 좀 뿌려주세요. 예. 이렇게 물을 뿌려놓으면 저 또한 혼동이 와요. 예. 엄연히 이렇게 흉당이 들어와요. 예. 이렇게 흉당.
흉당이 들어와요. 그리고서 여기다 쫙쫙쫙 뿌려주시죠.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예. 왜냐하면 2억 레벨짜리니까요. 이 물 자체가. 예. 그러니까 좋은 약수를 마시는 것은 바로 내가 맨날 2억 레벨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 물을 마실 거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기가 없는 사람도 물을 마시면 기가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잠깐만요. 잠깐 이분한테 저기 해볼게요. 저쪽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사장님 기측 정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서로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오늘 처음 오셨고 유튜브를 한번 관람하러 상주에서 오셨거든요. 대전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엄연히 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 안으로 돌아요. 이렇게 안으로요.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예. 그리고 한번 물 마셔보시겠어요? 저 물 버리시고.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서보셔요. 다시. 예. 예. 이렇게 돌아요. 우측으로. 물 한 번 마시면 예. 왜 그럴까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까지예요. 물이 없는 곳 내려오면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물이 있는 곳까지. 그 안에서 지금 작용한다는 기운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물이 아직 여기 12지장 쪽까지 있어요, 지금. 위 있는 데까지. 예. 아니 거의 정확하네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이 에너지로 다 쓰게 되면 또 이렇게 안으로 돌겠죠. 예.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좋다는 거. 근데 이런 데서 물을 마실 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간혹가다 뱀이 알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약수를 먹었다고 마셨는데 뱀 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하도 아파갖고 갔더니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부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 그런 소리 예. 했어. 그래서 약수를 마실 때 그래서 바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항시.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국에 나가셨을 때 이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꼭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실 때는 꼭 소나무가 있냐 없냐로 논해야 돼요. 소나무가 있으면 마셔도 되는데 소나무가 없으면 마시지 마세요. 깨끗하고 오염도가 적고 그 다음에 육각수가 높아요. 우리나라 물이 전 세계에서 육각수 농도가 가장 정확해요. 육각수는 5도씨에서 만들어지는 그 형체거든요. 물에 알 수 없는 각의 형체예요. 그 형체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장 완벽하고요, 한국물이. 그것은 바로 소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소에서 살게 되면은 여기가 흔들이 딱 백인 것 같아요. 흔들이. 예. 물 한 잔씩 드시고. 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집이나 모든 것은 다 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을 질 때 저 옆에다 진 거예요. 호랑이 대가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집은 항상 이 안에다 지면 안 돼요. 요 밖에다 져야 돼요. 왜냐면 호랑이가 배고프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눈을 피하려면 꼭 호랑이 앞에 집을 졌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면 안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막이나 돼지우리를 딱 져놓으면 사람이 안 죽어요. 이게 바로 또 비기예요. 그래서 풍수를 알면 정확하게 뭐가 어떠한 형극이다 하면 그 유인법을 써갖고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안에다가 좀 센 걸로 지어야 되니까. 센 게 뭐죠? 대웅전도 안 돼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뭘 질 수 있을까요? 여기를 첫째가 칠성 국가시설을 지어야 돼. 아니요, 칠성운의 아들만 질 수 있어요. 칠성을 타고난 아들들만. 뭐죠? 도인? 아, 절들 안 다니셨나 봐요. 대웅전 위에 있는 거예요.
산신각이요. 산신각을 여기다 지으면 되네. 그렇죠. 산신각을 지면 바로 호랑이가 있으니까 산신이 호랑이를 옆에 이렇게 수호하는 형태지요. 그래서 항시 산신각은 가장 험난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산신각은 원래. 그 다음에 험난한 곳에 산신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웅전을 짓는 거예요. 칠성각 짓고 그 다음에 대웅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각은 첫 혈이 만들어지는 곳, 그 다음에 칠성각은 두 번째 혈이 만들어지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이 만들어지는 곳에 바로 대웅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옛날 절들은 그렇게 짓는 걸 많이 봤는데 요새 절들은 아니 개판이요. 지들 멋대로 져요. 기도 없는 데다 산신각 딱 하고 마곡사 가봐요. 거기는 산신각하고 대웅전하고 따로 놀아요.